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매력적인 기업들 중 하나인 쇼피파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는 한마디로 일반인도 온라인 쇼핑몰을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 서비스입니다. 매달 최저 29불만 내면 자신만의 쇼핑몰을 몇 시간 만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멋진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코딩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한다면 정말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쇼피파이를 통해 현재 전 세계에 170만 개의 쇼핑몰이 만들어져 있으며 이들 쇼핑몰은 매달 정기구독 형태로 쇼피파이 구독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쇼핑몰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쇼피파이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 서비스 분야 글로벌 넘버1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쇼핑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모를 소재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을 만든다고 해서 유명해진 올버즈,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피트니스웨어 브랜드인 짐샤크, 미국의 셀럽으로 유명한 킴 카사디안의 화장품 브랜드인 KKW 뷰티, 역시 미국의 유명한 셀럽 중 하나인 카일리 제너의 카일리 코스메틱스, 그리고 유튜브 팔로워가 165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나게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제프리 스타의 화장품 브랜드도 모두 쇼피파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제프리 스타인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이들 쇼핑몰 사이트는 매출이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이 넘어가기도 하는 큰 쇼핑몰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쇼피파이의 주가는 작년에 폭발적으로 급등하였습니다. 2020년 3월 말에 300불대였으나 올해 2월에는 무려 1,500불까지 5배 이상 주가가 올랐으나 5월 19일 현재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조정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여 1,200대에 현재 주가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피파이는 왜 이렇게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 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지금 매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리스크는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쇼피파이의 창업자는 토비아스 리트케입니다. 토비아스의 애칭은 토비입니다. 현재 토비는 쇼피파이의 성공으로 11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비는 1981년생으로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토비의 부모님은 그가 6살이 되던 해에 슈나이더 CPC라고 하는 8비트 컴퓨터를 선물해줍니다. 어린 토비는 곧 컴퓨터에 빠져들었고 12살이 될 쯤에는 자신이 플레이하던 게임의 코드를 다시 프로그래밍한다든지 컴퓨터 하드웨어를 재조립하여 변형시키는 등 컴퓨터 분야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토비는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바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난독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대 행동장애 증상도 있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정상적인 학업을 지속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토비는 자신이 학습장애가 있었고 이 때문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싶어도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힘들고 매우 재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토비는 10학년,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 학교를 그만두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독일의 견습공 프로그램을 택해 일반 기업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때 토비가 만약 자신의 단점에 좌절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면 현재 100조 원이 넘는 기업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CEO 중 한 명이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비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이후 독일 기업 지멘스의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토비가 21살이 되던 해인 2002년, 그는 더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독일에서 캐나다의 오타와라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잘 풀렸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중소기업과 취업 계약을 하려는 순간 토비는 자신이 워크퍼밋, 즉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아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토비는 캐나다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른 기업에 취직은 안 되지만 본인 스스로 돈을 투자하여 창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토비는 무언가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자는 생각에
온라인 쇼핑몰을 열기로 합니다. 자신이 스노우보드 타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스노우보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당시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토비는 자신이 직접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 당시 온라인 쇼핑몰들은 보통 획일적으로 제품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었는데 토비는 자신이 판매하는 각 스노우보드 제품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좀 더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자신만의 쇼핑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토비 역시 어떻게 쇼핑몰을 만드는지 그 당시만 해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결국 토비는 스스로 책을 보고 루비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가며 2.5개월 만에 스노우보드 쇼핑몰인 스노우 데빌 사이트를 완성합니다. 이 당시 토비는 매일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하며 완전히 쇼핑몰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스콧 레이크와 함께 각각 2만 불, 하나로 약 2,2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4년 드디어 쇼핑몰을 오픈합니다. 첫 주문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차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노우 데빌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들이 토비가 직접 제작한 쇼핑몰의 디자인을 무척 좋아했던 것입니다. 블로그처럼 스토리를 알려주는 방식의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획일적인 일반 쇼핑몰보다 훨씬 더 개성있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이 토비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테니 자신들도 토비의 쇼핑몰처럼 생긴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토비는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수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큰 사업 기회를 포착한 토비와 스콧 레이크는 결국 스노우데빌 사이트는 2년 만에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인 쇼피파이 사업을 2006년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 쇼피파이의 사업은 성장이 매우 더디었고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20여 명 남짓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는데 돈은 떨어져가 토비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자 토비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토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토비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토비의 장인은 돈 많은 부자는 아니었고 독일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를 믿고 자신이 그동안 노후자금으로 저축해놓은 돈까지 다 털어서 아낌없이 토비를 지원해줍니다. 토비는 이 당시 장인어른의 도움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전폭적인 지원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현재 쇼피파이의 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여 사위를 믿고 전 재산을 내어준 토비의 장인어른 역시 지금은 수조 원대의 억만장자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토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쇼피파이를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왜 글로벌 금융위기가 쇼피파이에게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되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당장 취직을 못하게 되자 너도 나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당시 온라인 쇼핑몰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는 쇼피파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쇼피파이는 매출이 수직 상승하면서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창업 이래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쇼피파이의 급성장을 목격한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들도 이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앞다투어 투자해주기 시작했고 쇼피파이는 더욱더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2013년 쇼피파이는 8만 곳이 넘는 고객과 300명이 넘는 직원을 지닌 회사로 성장하였고 1천억 원이 넘는 투자 자금을 받게 됩니다. 2017년에 IPO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에 입성하게 됩니다. 2017년 이후 쇼피파이는 착실하게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쇼피파이를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 붐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쇼피파이로 만든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서 쇼피파이의 결제 수수료 수익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껑충 뛰어버렸고 주가는 5배가량 폭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쇼피파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실적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연도별 매출액을 보시면 매년 거의 2배씩
매출이 성장해 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매출은 23밀리언 달러, 한화로 약 250억 원이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매출은 100배 이상 성장해 2.9빌리언 달러, 한화로 약 3.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판관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왔지만 작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현금 보유량은 무려 7.8빌리언 달러, 한화로 약 8.6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 전망하는 미래 예상 매출은 어떠할까요? 미래 예상 매출액도 매우 좋습니다. 2021년 올해는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50% 이상 상승하여 4.42빌리언 달러, 한화로 약 4.9조 원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고 2030년에는 매출이 약 44빌리언 달러, 한화로 약 50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이러한 견실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며 주당 순이익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치만 보면 너무나도 좋은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쇼피파이는 전망이 좋을까요? 쇼피파이의 성장이 기대되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쇼피파이가 전망하는 중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크기는 약 153빌리언 달러, 한화로 168조 원 규모입니다. 현재 쇼피파이의 매출액이 3조 원 규모이므로 앞으로도 쇼피파이가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들 만큼 강력한 이커머스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건을 온라인에서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단순히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제 관련 솔루션도 어느 회사로 해야 할지 정해야 하고 제품은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배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지 등 쇼핑몰 제작 이외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쇼피파이는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앱과 파트너들을 통해 쇼핑몰을 만들려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월마트, 페이스북, 틱톡, 알리페이 등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구글과의 파트너십도 며칠 전에 발표하였습니다. 쇼피파이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 솔루션 시장에서 현재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구축해놓은 강력한 이커머스 원스톱 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에코시스템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당분간은 1위 자리를 수성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좋은 전망에 따라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치는 현재 주가보다 약 20% 높은 1470불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1712불, 최저치는 1340불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피파이의 리스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가 현재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윅스, 비커머스, 위블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너무나도 강력한 이커머스 원스톱 서비스와 수많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경쟁사들이 쇼피파이를 따라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직까지도 가치가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작년에 흑자로 전환하여 아직까지 흑자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 수익 비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주가 매출액 비율도 41배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현재 쇼피파이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좁아져서 향후 다시 이격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온다든지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테이퍼링과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한 이슈로 전반적인 기술주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경우 쇼피파이 역시 1200불대를 뚫지 못하고 그 다음 지지선인 800불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도 반드시 분할 매수, 분산 투자의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쇼피파이는 기업이 워낙 탄탄하고 현재 사업 확장 전략도 잘 진행되고 있는 데다 실적도 좋아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애플의 팀 쿡은 직접 캐나다 오타와의 쇼피파이 본사에 방문하여 자신은 쇼피파이의 열렬한 팬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쇼피파이가 전 세계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토비는 어릴 적부터 난독증과 주의력 결핍, 과대 행동장애로
학업에서 뒤처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에서 크게 모자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토비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결국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이제는 시가총액 100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10조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닌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자신의 처지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삶을 개척하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도전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